저희가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 이제 6번째 시간, 8번의 과정 중에서 6번이면 거의 이제 2수업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가슴 차크라, 비로소 사뜨바로 분류되는, 좀 맑음으로 분류되는 물질 중에서도 지수, 화, 불을 지나서 막 움직이는 공간을 지나서 여름의 훈풍과도 같은 풍으로 상징되는 가슴 공간, 잘 쉬기 위해서 볼도 사용했고, 좀 잘 쉬기 위해서 백배를 떼자스 요가로 저희가 대체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풍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이 촉각이죠. 그래서 촉각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 우리 손을 통해서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다 하면서 가슴 차크라의 메시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주로 이 시간에 나누었다면, 오늘은 가슴 위쪽 공간, 좁은 길의 공간이죠. 그런 좁은 공간, 비슈디 차크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 하면은 강화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슈디 하면은 순수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외부로 통로가 나져 있는 차크라가 두 차크라죠. 회음 차크라와 목구멍 차크라.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 강화되어야 하는 공간이라서 반다도 머무르고 있어요. 뿌리 반다도 머무르고 있고, 잘난다라 반다를 저희가 2강 시간 달경배 하면서 목 반다도 한번 잠가 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2강 시간에 익혔던 달경배를 비슈디 차크라, 창조와 소통으로 상징돼서 창조 버전 재즈 요가로 한번 풀어볼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과 올해 7월 달에 함께한 곡이 스퀘어라는 곡이거든요. 내가 나조차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 내가 나조차 믿어줄 수 없는 순간에 당신은 내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라고 물음을 던지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게요. 우리 스퀘어에 가서 함께 뛰어놀아요. 라는 그런 노래 가사를 담고 있었던 곡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목의 차크라를 가장 많이 보호시켜줄 수 있는 테크닉이 만트라, 내가 내게 진원,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곡에 맞춰서 오늘의 주제도 슈라따, 내가 나를 좀 믿어주자 라는 주제를 제가 한번 선정해 보았어요. 그래서 목의 공간, 의지의 공간, 고집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신뢰의 공간이기도 해서 오늘 그런 신뢰의 마음을 담은 스퀘어라는 곡에 맞춰서 달경배를 진행해 보실 것이고, 저희가 목차크라 시간에 달경배를 시작한 게 작년 1월 달부터였거든요. 그 전에는 가슴과 아랫배 공간은 여성성으로 상징되는 공간이고, 1번, 3번, 5번 차크라는 남성성으로 좀 상징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성을 개발해야 하는 시즌들이 있죠. 임신, 출산 이런 시즌은 애쓰지 않아도 이 가슴과 모유수유와 아이가 자궁에서 자라나죠. 2번과 4번 차크라가 발달된다면 남성성을 삶 안에 조금 더 많이 써야 할 때는 1번, 3번, 5번 차크라가 강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성이 조금 더 우세한 공간이고, 미간으로 이르르면 그 남성성과 여성성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오쇼는 그런 얘기도 했었죠. 남자도 여성화가 되어야지만 미간 차크라로 의식을 끼어 올릴 수 있다. 조금 더 여성성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오쇼라는 학자는. 그래서 목차크라라 시간에는 달경배 말고 태양경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태양경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달경배에 비해서 요 목차크라 시간을 저희가 작년 1월부터 달경배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재즈 요가가 시작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강 달이니만큼 저희가 6월 특강 때도 실은 제가 이 달경배 재즈 요가는 만트라라는 곡으로, 그리고 태양경배는 산책이라는 곡으로 저희가 작년 10월 달 딱 김동률 씨의 산책이라는 곡이 발매돼가지고 산책이라는 곡으로 태양경배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기억도 떠오르고, 저희가 특강달 6월 6강 시간에 제가 준비는 했는데 한 분만 오셔가지고 제가 음악을 못 맞추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뺀 곡이기도 해서 그때가 생각나서 저희가 여름 특강에서도 제가 준비했었던 산책이라는 곡에 맞춰서 달경배도 해볼 것이고, 특강달이니만큼 오늘 태양경배도 그렇게 두 가지 플로우를 한번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침묵, 모우나 목차크라를 개발시켜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침묵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목을 보호하려면 해가 지고 난 후에는 웬만하면 말을 안 하는 게 목 건강에 이롭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름 특강 시간에 제 소원도 저녁 수업을 안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막상 오전과 오후를 좀 이렇게 쉬고 저녁에 수업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원이 바뀌었다는. 그리고 3월 달에 스퀘어라는 곡 나누면서 그때 한참 폭삭 소가수다가 방영되고 있었죠. 그래서 저의 만트라가 되었다 하면서 수틀리면 빠꾸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수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빠꾸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빠꾸하지 않으니까 또 저절로 알아서 수가 틀려지기도 하고 그런 또 상황들이 펼쳐졌었던 6월 달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곡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침묵해보는 연습과 저절로 침묵시켜주는 호흡법이 바로 싱하아사나 사자의 숨이죠. 목반다를 잠가주는 호흡법과 청각과 연결감이 있어서 목차크라가 개발되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청각을 재감시켜주는 브라마리 꿀벌 호흡도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익혀볼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요가 수업 13장의 슈라타예요. 제가 웬만하면 밑에 안 쓰려고 밑에 쓰려면 이러고 써야 돼가지고 위에 몰아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제 눈에도 잘 안 들어오지만 슈라타, 흔들림 없는 신뢰, 의심의 해독제가 되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마음들을 해독제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었죠. 저희가 떠올려 보자면 아리샤바르가 수행을 방해하는 6가지 마음의 해독제는 기쁨이었고 또 분노의 해독제는 사랑이다 하면서 사랑의 동기가 일어날 때까지 행동을 조금 미뤄보자, 자제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언급되었고 지난 시간의 주제가 프라나였어요. 숨. 스트레스의 해독제로 권장이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10번 정도만 깊게 심호흡해보자 라는 제안이 되고 있었다면 오늘은 의심의 해독제로 이제 슈라타, 신뢰가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한되고 있는 자세가 말라아사나 화한 자세. 화한 자세는 가슴 안에 그러한 신뢰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자세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화한 자세 하면서 내가 나를 믿어주는 마음, 지금이 딱 유문의 시즌이죠. 토양이 비옥해져서 실제로 토양에도 씨를 심기 좋은 시즌이고 가슴의 토양에도 어떠한 꿈을, 소망을 심기 좋은 시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라아사나의 그 의미를 더해 볼 것이고 저희가 파샤아사나 코어 요가 시간에 가끔 트위스트 바카사나를 접근하면서 하는 올가미 자세가 있거든요. 이 올가미 자세는 저희가 아시탄가 비냐사 요가도 했지만 아시탄가 비냐사 요가는 프라이머리 시리즈, 입문자 버전이 있고 인터미디어 시리즈, 중급자 버전이 있고 어드밴스드 시리즈가 무려 A, B, C, D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모두 수행한 전 세계에 얼마 안 되는 수행자 중에 한 분이 저희가 읽고 있는 책의 저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인터미디어 시리즈는 우리 프라이머리 시리즈는 요가 치키차라고 부르거든요. 이 복부 차크라를 깨워준다면 인터미디어 시리즈는 신경계를 정화시켜준다고 해서 가슴을 깨우는 후굴 자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자세가 또한 파샤아사나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샤 하면은 올감이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도 신화책에서는 이 파샤아사나 이야기에 그 야마신, 운명의 신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야마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나눴죠. 사회와 잘 관계 맺기 위한 5가지 사항인데 이것이 나에게 올가미로 작동할 때는 내가 의식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필요할 때는 나에게 해방을 주는 방향으로 그 야마를 내 삶에 적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또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자세라고도 해요. 그래서 구속과 해방을 모두 상징하는 자세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슈라타에서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슈라타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제한사항이 되고 있어서 오늘 파샨 아사나도 한번 도전을 해볼 것이고 파샨 아사나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세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비튼 두루미 자세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튼 두루미 자세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비튼 두루미 자세는 안발란스 자세죠. 자신의 팔의 힘에 슈라타, 신뢰할 수 있는 자세라고 해요. 그래서 팔의 힘을 좀 신뢰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다리를 좀 들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슈라타의 마음을 느껴보자 라는 자세와 이 파샤아사나 다음 자세가 인터미디어 자세는 전굴 자세보다 후굴 자세가 더 많다고 했었죠. 깊은 후굴 자세, 작은 벼락 자세가 제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름다운 나라 플로우에 제가 배다이 씨가 막 끝에 막 이렇게 할 때 벼락 자세까지 한번 이렇게 접근했다가 올라오는 자세를 좀 찍어보기도 했거든요. 낙타 자세에서 정수리가 바닥을 이렇게 찍는 자세인데 우리는 거기까진 가지 않을 거고 내맡김을 상징하는 자세가 낙타 자세죠. 내가 나를 잘 슈라타 믿어줄 수 있다면 조금 더 큰 흐름에 나의 불필요한 의지를 내어 맡겨보자 라는 의도로 이 작은 벼락 자세가 제한되고 있는데 우리는 낙타 자세로 이 내맡김의 에너지를 대체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슈라타에서 저희가 9월 8강 시간에
아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지였어요. 우리는 세상을 다 알 수 있다라는 마음 자체도 실은 무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이다. 경험에 의한 알미다 하면서 제가 야냐요가의 4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저희가 아유르베다에서도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어떠한 정보를 취득했을 때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통신에 휘둘리지 말고 실제로 내가 해봐서 좋으면 계속 따르고 좋지 않으면 변경해 보아라는 가장 중요한 아유르베다 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한 지식의 습득을 요가 수트라 1장 7절에서는 프라티 악샤라고 해요. 그래서 진정한 자신을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어야지만 내가 흔들리는 자아가 아닌 그저 순수하게 보는 자아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나를 온전히 믿어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의심에는 3가지 방향이 있다고 해요. 수련을 방해하는 3가지 의심의 방향은 우선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수련을 방해하고 스승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수련을 방해하고 이 방법이 정말 요가적으로 맞아? 라는 이런 방법에 대한 의심이 또한 수련을 방해한다고 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고집하는 마음을 포기하겠다라는 선택을 취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아까 제가 올가미 자세에서 드렸죠. 야마라는 사항이 나의 삶을 해방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너무 야마가 삶 안에 너무 굳건하게 자리 잡으면 그것이 나에게 올가미, 구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때에 잘 풀어낼 수 있고 제때에 잘 올가맬 수 있는 마음을 상징하는 자세가 파샤아사나다 하면서 저희가 작년 8월 도서 제목이 또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였죠. 그래서 어떠한 가치관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내가 고집하는 방식이 나를 이롭게 하지 못하고 아프게 만드는데 계속 고집하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간다면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려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이러한 의심의 마음을 슈라타 해독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의심의 마음을 요가 안에서 수련하다 보면 비틀거리고 넘어져도 본 바탕에 선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이것이 신뢰, 슈라타의 진정한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신뢰, 나에 대한 믿음을 상징하는 공간이죠. 그렇게 내가 나를 잘 믿어줄 수 있다면 불필요한 의지와 고집은 미간, 잘 내어 맡김으로써 나의 삶의 결에 맞는 다르마대로 내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요가 생리학적인 철학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슈라타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아유르베다 라이프도 벌써 2강이 남아있기 때문에 10가지를 저희가 나눠보겠다라는 이야기 드려서 이제 8번째예요. 8번째는 제가 저기 올리브유를 준비했는데 기름으로 오일로 몸을 조금 마사지해서 체온을 높여보자라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에 들면서 몸이 많이 건조해지고 제가 한참 그 여름이 비껴가면서 발바닥이 거칠어져서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발바닥이 건조해지는 이유는 혈액이 오염되었다는 증거라고 해요. 그래서 발바닥 마사지, 몸에 그런 마사지만 잘 하면은 신진대사를 촉진함으로써 오염된 혈액을 내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촉각에 대한 약간 이야기를 드렸죠. 촉각을 쓰기 때문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테크닉이다 하면서 오일은 피부로 먹는 약이다라고 아유르베다에서는 이제 제한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오일 풀링도 웬만하면 15분에서 20분 정도는 하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15분 정도 바르면 흡수를 하면 뼈까지 그 오일의 성분이 전달이 된다고 이제 아유르베다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전신 마사지를 하면 좋지만 전신 마사지를 할 시간이 없다면 요 3구간만이라도 잘 정성 들여서 마사지를 하면은 웬만한 고급 관리실에서 받는 것보다 조금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발바닥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구간에서 발등과 발목, 복사뼈를 한번 마사지해 볼 것이고, 2번째 포인트는 귀예요. 그래서 발바닥을 잘 마사지하면은 불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고, 귀를 잘 마사지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뇌신경계와 직접적인 연결감이 있는 두피와 얼굴을 잘 마사지하면 스트레스를 해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이 두피와 발바닥과 귀를 한번 이렇게 자세 안에서 한번 마사지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